네, 그 KBL 로만 임팩트 일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홍보 의뢰가 하나 들어왔어요. 네. 농알못 손대범 기자. 기자로부터 들어왔는데 자기가 이제 책을 썼다고. 그렇죠. 예. 꼭 이런 거에만 저를 이용해 먹고 맨날 판타지도 저한테 이기고. 그렇죠. 아니 맨날 놀리기만 하시다가.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대범 그 기자가 지은 오른손을 묶어라. 예. 정유삼 농구 코치님, 그러니까 송도고의 어떤 전설적인 농구 코치님이죠. 있는데 저희가 뭐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친구가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손대범 기자가. 아 그렇죠. 네. 김검자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농구 이제 팬분들을 위한 어떤 정말 좋은 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소개를 이제 정규삼 이제 고 정규삼 코치께서는 이제 뭐 김승현, 신기성 이런 이제 정말 기라성 같은 어떤 가드들을 이제 키워내신 분이고 그런 정말 창의적인 어떤 지도법으로도 유명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 손대범 선배께서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책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게 정말 그 정규삼 코치 그 감독님 같은 경우에 송도고에서 감독님이셨는데 그때 사실 이제 예전에는 왜 이렇게 막 체벌도 있고 굉장히 강하게 하고 조직력만이 살 길이다 그러고 창의성 무너뜨리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정규삼 코치님 얘기를 딱 들어보면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드리블 실력을 키워라. 그리고 뭐 이중 레이업을 쏴라. 그 비하인드 백패스를 해라. 그걸 해야 너네들이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정규삼 그 감독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좀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잘 이렇게 풀어낸 책이고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딱 보면 그림이나 뭐 도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손대범 기자가 아마 그 말발로 다 풀었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읽어보려고요.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책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이륜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월 셋째 주 KBL 로만 임팩트 1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상화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상화 좋은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챔프전 기간 동안에 좀 약간 이제 리듬을 다르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비시즌 모드 본격적인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정상화가 되니까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좀 휴식을 취하려고 그랬는데 5월이 FA의 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특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즌 끝나자마자 지금 라거나 드래프트 진행이 됐고 FA 시장 바로 열려서 또 지금 막 물밑 작업들 막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막 말을 못 들을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들이 있는데 한번 찬찬히 다 조목조목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5월 셋째 주 KBL 로만 임팩트 1부 FA 특집 1탄입니다. 자. 일단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킹가니님이 FA도 한번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FA 특집.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선홍님이 FA 보상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마침 또 이번 시즌부터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한 부분 아마 자막으로 좀 뜰 거예요. 지금 위에. 일단은 첫 번째로 이건 기존에 있던 건데 보수선의 30위 이내 선수는 보상 선수 1명 플러스 전 시즌의 보수 50%. 그렇죠. 혹은 이제 전 시즌 보수의 200%. 지난 시즌 김지한 선수가 그 케이스이죠.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요거는 이번 시즌부터 새로 생긴 거예요. 그 이제 전 시즌 보수 서열 이제 31위부터 40위는 그 이제 보수 100%를 돈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되고 그리고 41위부터 50위까지는 50%를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선수를 영입했다. 뭐 2억이면 여기 41위에서 50위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1억을 줘야 되는 거죠. 영입한 구단에서. 그리고 다만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근데 만 35세 이상이다. 그 선수가. 그러면은 보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갖다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볼에서 이제 민유구 기자가 FA로 풀렸어. 그래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유구 기자를 갖다가 데려왔을 때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보호 선수 이동화를 묶었어. 유동혁을 데리고 가고 전 시즌 보수에 50번을 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민유구를 받고 일당이 10만 원을 했으니까 200% 20만 원을 주고 끝낼 것인가?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유를 드셔서 꼭 난처하게.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FA 협상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다 뜨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예, 네, 더 이상 그렇습니다.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첫 번째 자유롭상이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마무리된다는 점. 네. 요거 이제 정오까지 제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촬영할 때쯤이면 결과가 일단 우선적으로 나온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또 이야기를 좀 더 풀면 되겠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뭐 덧붙이면 복수 구단이 제출할 때, 즉 이제 원소속 구단 계약이 결렬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재도 선수가 있는데 이재도 선수를 A 구단과 B 구단이 같이 이렇게 경합을 할 때는 선수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선수의 자율성이 지난 시즌부터 대폭 예, 커졌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한번 FA 특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일단 SK, 삼성, KT, 오리온 DB 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FA 특집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큰 대여급은 없다. 그러니까 뭐 송교창, 이재도가 있긴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작년에 또 그 홍역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뭐 FA들이 많았는데 올 시즌은 FA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사실. 그렇죠. 쓸만한 FA가. 그러나 여전히 그 송교창이라는 최대어가 있고 이재도가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고 또 뭐 한호빈, 허일영 뭐 등등 여러 선수들 많지 않습니까? 알짜배기들이 있죠. 이 선수들을 위한 10개 구단 눈치 작전이 굉장히 치열하다. 이렇게 일단 깔아 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 지금 FA가 4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김준성, 양우섭, 장문호 이렇게 이제 4명이 됐는데 네. 일단은 이제 지금 기사도 나왔지만은 김민수 선수와 김준호 선수는 은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우섭 선수가 지난 시즌 사실 SK가 양우섭 선수를 구제해줬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우섭 선수가 모든 다 일정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어디 갈 곳이 없냐 그랬을 때 SK가 양우섭을 잡았죠. 그렇죠. 그리고 양우섭이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확실하게 했죠. 예, 양우섭은 공수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갖다 했었었고, 그래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SK는 지금 양우섭 선수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계약 기간은 아마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최원혁 선수도 전역을 했고 물론 지금 최성원 선수가 상무에 입대를 했지만은 그렇죠. 여전히 SK가 가드 자원은 사실 풍부해요. 문제는 사실은 프론트 코트거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김민수도 은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양우섭 쪽은 뭐 계약 기간만 좀 합의만 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렇죠. 이제 프론트 코트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인 팀이에요. SK는. 네, 그렇습니다. 이 장문호 선수가 22일 날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FA 그 협상 자체가 살짝 이제 걸리고 있는데 아마 잘 될 것 같다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프런트 코트. 네. 거기서 이제 노리고 있는 선수가 있죠. 그렇죠. 예. 이거 이제 사실은 지금 이게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특정 선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아니요, 말해요. 아, 그럴까요? 뭐 다 알고 있는데. 네, 뭐. 다 알아요. 예. 그 SK가 지금 현재 오리온의 허일영 선수에게 그렇죠. 예,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전희철 이제 신인 감독님 이제 인터뷰 기사에서도 짧게 언급이 됐어요. 마침 네. 마침 되기도 했는데 SK가 지금 허일영 영입에 관심이 있고 이거 이제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무브를 가져갈 것인가? 그냥 기본적인 계약도 가능하고 혹은 사인앤트레이드를 추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이렌트레이드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은 허일영 선수를 이제 데리고 가는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배경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허일영이 보상 선수가 없는 그런 FA다. 3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그러니까 전력 누출 없이 허일영을 온전히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SK가 최준영 선수가 내년에 복귀를 할지 안 할지 그 여부가 좀 불투명해요. 그런 상태에서 포워드진 보강 그리고 슈터 보강 두 개가 다 된다는 점. 이런 그렇죠. 점에서 허일영을 SK가 굉장히 좀 원하고 있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는 갑자기 보는데 유동현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 기자들의 의견이랄까요? 허일영 영입은 SK에게 메리트가 있다? 있죠. 네, 있다. 네, 예. 있죠. 일단 불안한 그 슈터 자원 그쵸. 예. 보강이라는 점하고, 그리고 그 SK가 기본적으로 그 어떤 부분들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이 드냐면, 물론 김선영 선수가 잘 잡아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굉장히 강력한 지배력 뭐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베테랑이 한두 명씩 들어가면서 살짝 뭔가를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쵸. 그 김민수가 지금 은퇴를 했단 말이죠. 그쵸.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이제 자리를 갖다 보강하는 점에서는 허일영이 꽤 괜찮은 카드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SK가 사실 김선영 선수가 주장이고 이제 좀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이 선수 성격이 되게 착해요, 사실은. 또 그리고 SK 자체가 조금은 자유로운 분위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아쉬움이랄까요? 그런 이제 분위기 탁 뭔가 이제
꽉 단합되는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네. 사실 뭐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허일영 같은 경우는 오리온에서도 되게 그런 리더십을 잘 발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지난 그 시즌 이제 지난 시즌이네요. 와. 아, 그러게요. 지난 시즌 막바지에 사실 최준용 선수 사인앤트레이드 얘기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최준용 선수가 이제 다치기 직전 그때 사고를 한번 쳤었었고 그 뭐 최준용 선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팀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번 알아본 적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최준용 선수가 그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지 않습니까? 뭐 네. 최소 1년 정도 걸릴 거고 아마 운동력을 회복하려면 1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최준용 선수 사인앤트레이드가 이번 여름에 있을 수 있겠냐? 일단 그 SK 측에서는 파격적인 어떤 조건이 있는 한 어렵다. 파격적인 조건이 아니면 어렵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최준영은 자기들이 볼 때는 가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가치가 많이 이제 떨어지는 상태 아닙니까? 주식으로 치면 이제 폭락주잖아요. 지금 하한가 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최준영은 이제 부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선수. 그리고 만약에 트레이드를 갖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올려놓고 있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카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도덕적인 문제. 그러니까 지금 십자인대 파일이 있는 상태에서 뭐 이 부분이 이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앤트레이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올 시즌에 웬만하면 SK는 최준영 선수 사인앤트레이드는 없다. 그리고 지금 재활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뭐 최준영 선수도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곱씹으면서 다음번에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준영 선수 지금 사인앤트레이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SK가 그 부분을 뭐 여름에 이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팀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서울팀. 예, 삼성입니다. 네. 삼성 이번에 이제 강바일, 그리고 김동욱, 김현수, 성기빈, 이종구, 임동섭이 FA가 됐습니다. 일단 강바일 선수는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강발 선수 계약을 했고요. 예. 그리고 성기빈, 이종구 선수는 은퇴를 했고 예. 은퇴라기보다는 이제 계약이 안 된 거죠. 계약이 안 됐고 지금 이제 3명 선수가 남아 있어요. 김동욱, 김현수, 임동섭 이렇게 셋이 남아 있는데 일단 김현수 선수는 지금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뭐 협상 분위기 괜찮고 그런 점에서 김현수 선수를 갖다 그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다른 팀이 만약에 접촉을 해가지고 뭔가 경쟁이 붙으면 거기서 또 변수가 생기겠죠.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김동욱 선수가 좀 문제인데 이 선수가 사실은 올 시즌이 끝난 다음에 뭐 은퇴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난 시즌 워낙 잘했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삼성 입장에서 사실은 김동욱이 풀어주는 게 되게 컸잖아요. 물론 그렇죠. 뭐 지금 김실에 데려온 상황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4쿼터 때 김동욱의 가치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계약을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욱 같은 경우에는 KT가 김동욱 선수 영입을 원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삼성도 지금 김동욱과 협상을 갖다가 하고는 있고 잡고는 싶은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변수고 그건 이제 김동욱 선수의 어떤 몫에 따라 가지고 선택에 따라서 좀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임동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동섭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FA로서의 문제점. 선수로서 문제점이 아니라 예, FA로서의 문제죠. 일단은 건강하지가 않죠. 그렇죠. 예, 일단 건강하지가 않죠. 지금 최근 한 두세 시즌, 뭐 상무 전역 이후에 계속 부상 여파가 있었고, 그게 경기력에도 악영향을 미쳤고, 결국에는 이번 시즌에도 뭐 기대치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입하는 입장에서 어떤 영입을 추진하는 팀 입장에서는 이제 또 부상당해서 또 그 경기력 안 좋으면은 사실은 예전에 아무리 국대 슈터였다고 해도 지금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보상 선수가 있잖아요, 이 선수가. 아,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임동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보상 선수가 없다면 충분히 데리고 와서 뭔가를 이제 써볼 만한 그런 카드가 되는데 이 보상 선수가 있다가 보니까 이제 보상 선수를 내주고 이제 들어오는 케이스 같으면 확실한 어떤 전력 보강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동환 기자 말대로 이제 임동수 선수 지난 시즌에 사실 부상으로 좀 이제 고생을 했었고 기량을 제대로 못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하는 구단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임동훈 선수 조금 더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네.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삼성이 저희가 그 이제 작년에 그 이상민 감독 재계약
관련해서 네. 이제 뭐 이런 계약 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내부 분위기 얘기를 했고 사실 최근에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단 다음 시즌에 이상민 감독님께서 그대로 지붕을 잡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민 감독이 당초 이제 2년 계약을 발표를 했었고 사실 이제 한 번 계약을 할 때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뭐 1+1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유임이 됐죠. 뭐 유임이 됐던 이유는 지난 방송 때 뭐 잘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검증된 감독 이고 그 부분이 이제 뭐 학폭 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가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믿을 수 있는 감독이 누굴까 그랬을 때 이상민 감독. 그래서 그 2년 계약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더 한다. 이 부분이 있고 지금 코치진은 이규석 코치가 아마 수석 코치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코치 한 명이 오는데 저희는 뭐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 나중에 공식 발표할 때 아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뭐 유명한 선수. 아, 선수로서도 출신으로. 상당히 유명했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기 때문에 삼성에 또 뭐 새로운 어떤 발언을 갖다 좀 불어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T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제 김동욱 선수가 이제 좀 얽혀 있죠. 일단 FA가 6명이 있습니다. 김수찬, 김우람, 오영준, 이정재, 정진욱, 조상현 이렇게 6명 있는데 이 6명 선수 중에 사실 김우람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은 재계약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고만고만해요. 사실 지금 내부 FA가 된 선수. 그러니까 핵심 선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김우람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 십자인대만 2번이 끊어지면서 뭐 지금 플레이오프 때 잠깐 모습을 드러내긴 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 재계약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인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싶고 이제 말씀하신 김동욱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영입 얘기 나온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정성우 선수, LG 정성우 선수가 있는데 지금 KT는 그 이번 FA 계약의 어떤 그 원칙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허훈, 양홍석, 김영환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FA 대여급을 갖다 잡는다기보다는 이 선수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적급 선수들. 그러니까 롤 플레이어들을 좀 그렇죠. 보완하는 원한다 거죠. 예. 하는 거고 김동욱 선수 같은 경우는 김영환 선수가 뭐 그동안 이제 주장으로서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노련미를 한 번 더 씌우는 거죠. 더 씌우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있고 또 플레이메이킹이 분명히 되는 그런 선수이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KT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동욱 선수 영입을 갖다 추진을 하고 있고 정성호 같은 경우에는 외곽 수비 보강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뭐 그 상무에서 최성모 선수가 들어오고 뭐 몇몇 선수의 보강이 있긴 하지만 정성우가 사실은 인기가 많아요, 꽤. 네, 이번 FA에서 몇 개 구단의 어떤 그 러브콜을 지금 받고 있는데 확실한 어떤 수비력을 갖다 갖춘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에서 한 10분 정도 식스맨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카드다. 지금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KT뿐만 아니고 몇몇 구단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뭐 방금 전에 임동섭 선수 얘기하고 또 지금 이제 정성호 선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비력과 활동량이 받침이 되는 선수는 이게 뭐 엄청난 매물이 아니어도 다른 여러 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임동섭 선수처럼 그게 좀 사실 그게 불안한 선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공격까지 좀 이제는 기량이 좀 별로 이제 쇠퇴한 느낌? 쇠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여러 팀들이 관심 이게 사실은 좀 KBL의 분위기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들이 어떤 선수를 선호하는가를 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KT가 수원으로 연고지를 갖다 이전한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 상당한 화제였습니다, 사실. 예, 화제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는, 현실성이 없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난 시즌 한 2라운드쯤부터 이미 한번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고. 근데 왜 그럼 이게 얘기가 나오느냐. 사실은 가장 큰 것은 이게, 지방의 연고를 둔 팀들의 어떤 고충인데, 결국에는, 그 지역의 이 시의 어떤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비협조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KT뿐만 아니라 BNK 여자농구단도 대해서도 비협조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KT 홈구장인 사직체육관 같은 경우는 경기장이 굉장히 커서 그런 기본적인 난방비라든지 그런 뭐 전기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요. 다른 구장에 비해서. 근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시의 지원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이제 부산에 뭐 이렇게 부산 경기가 있어서 내려가서 뭐 훈련하잖아요. 뭐 오전 훈련하고 오후 훈련할 때
경기장 춥잖아요, 겨울이니까. 그러면 이제 난방 돌리기 시작하면 이제 막 비용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이제 이동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하면 엄청난 부대 비용이 발생하고. 근데 수원은 어떤 곳입니까? KT가 지금 훈련장이 수원에 있죠. 네. 예, 그리고 야구 연구지도 수원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또 연계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원으로 이전을 할 시에 그 이제 서수원 칠보체육관 여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많았었죠. 사실 예전에 이제 그 KCC도 전주시가 이제 지원을 뭐 제대로 안 해준다는 그 이유로 이제 수원으로 옮길까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었고 오리온은 실제로 대구가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향으로 야반 도주를 했죠. 그렇죠. 야반 도주를 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KT가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연고지 자체가 지금 너무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프로 농구가 이제 전국구가 되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 좀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단 이제 보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1억을 받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거기는 그 뭐 부대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다 무료로 해주고 엄청난 지원이죠. 그러면서 이제 DB하고 원주시하고 이제 그 상생을 갖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일부 뭐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자랜드 인수에서 그 인천은 굉장히 지금 팬 충성도가 높은 데 아닙니까? 그렇죠. 높은 곳인데 인천시 체육회나 이런 곳에서 사실은 그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인천을 갖다 꼭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당위성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실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렇죠. 지원이 좀 더 잘 되는 곳으로 만약에 옮길까요? 그랬을 때 인천이 굉장히 좋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협상이 유리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뭐 KT가 수원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뭐 인천에 있던 전자랜드가 뭐 부산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루머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율을 갖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 대전 뭐 이런 제들 만약에 진짜 또 KT가 만약에 옮기게 되면 부산 이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도시들을 사실은 농구가 다 버려두게 되는 셈이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루머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 같은 경우는 4명이 FA입니다. 김강선, 박재현, 한호빈, 허일영입니다. 네, 일단 오리온 구단에서는 3명 정도를 잡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김강선, 한호빈, 허일영. 근데 이제 세 선수가 모두 다 쉽지는 않아요. 그 지금 시장에서 이 세 선수의 인기가 좀 많은 상태예요. 많은 상태이고 즉시 전력감인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허일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SK 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강선도 다른 구단 한 구단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한호빈 같은 경우에도 몇 구단인데 뭐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에서 원한다는 그런 이제 소문도 돌고 있고요. 그리고 한호빈 같은 경우는 뭐 이재도 선수를 만약에 영입을 하지 못하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오리온은 일단 3명을 모두 잡을 계획인데 시장 상황이 지금 많지는 않은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오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잘못하면은 진짜 거의 다 놓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번 시즌은 굉장히 강한 로스터가 구축이 됐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근데 다가오는 시즌에는 전력이 급격하게 약화될 수 있는 결국에는 만약에 이 내부 FA들이 놓칠 경우에는 그럼 플랜 B로 누구를 또 외부에서 수혈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시장 상황에 무르익으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DB는 김태술, 김태용, 배강률 이렇게 FA가 됐는데요. 일단 김태술 선수와 김태용 선수는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네. 김태용 선수는 뭐 기사도 나왔고 지난 11일에 이제 구단과 만나서 은퇴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고 이 김태용 선수도 사실상 은퇴가 유력하다고 해요. 현재 이제 어떤 코치 쪽, 지도자 쪽을 조금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다른 어떤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DB가 지금 뭐 사실상의 어떤 전력 보강 요소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제 KGC에서 김철욱 선수가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즌 중에 이우정 선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반대급부로 김철욱 선수를 봤는데 이게 6월 1일부터 아마 발동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발동이 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김철욱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 DB 입장에서는 뭐 좀 쏠쏠하게 쓸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가뜩이나 지금 DB가 또 빅맨진에 고심이 많았어요. 그렇죠. 김정주 선수의 백업 자원이 부족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철욱 선수 저는 뭐 DB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알짜배기 트레이드다. 좋은 선택인 것 같고 지금 뭐 가드진도 뭐 이번 드래프트 통해서 유망주들 많이 수급했기 때문에 이중 선수 내보내는 그렇게 타격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코칭 스태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최근에 이 DB는 허웅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하지만 허웅 이전에 또 다른 스타가 한 분 있죠. 예, 지금 이제 안양고에 계시는 이광재 코치님. 네. 아 정말 엄청난 미남이세요. 아, 네, 뭐 사실 뭐 얼굴 보고 뽑으시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그분이 또 이제 코치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양고에서 이제 지휘봉을 잡았던 이광재 코치, 뭐 DB의 슈터. 아 그렇죠. 잊을 수 없는 스타. 예. 간판 슈터 중에 한 명이었고 이광재 코치가 이호선 코치 대신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6월에 부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DB는 뭔가 이제 팀을 뒤흔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얘기를 갖다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 특집 첫 번째에서 그냥 일단 잼만 이렇게 날리는 느낌인데 다음 주에는 좀 더 그 찐한 소식들, 어퍼컷으로. 그렇죠. 좀 더 그 뒷물에서 있는 소식들, 예. 은밀한 소식들 예. 가지고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2부도 있으니까 2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